자, 우리는 바로 앞 강의에서 유전자란 무엇이고, DNA란 무엇이고, 또 염색체란 무엇인지 각각의 정의를 내렸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염색사, 염색체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과연 왜 염색사가 굳이 응축이 돼서 염색체 형태가 되는지 그 이유랑, 그리고 염색체가 되고 나서 그 염색체의 구조라든가 각부를 부르는 명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색사는 왜 굳이 응축이 돼서 염색체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포가 있고 요건 핵이죠. 핵 안에 실처럼 되어 있는 게 바로 염색사죠. 현재는 염색사 형태로 있고, 지금 현재 세포의 상태는 평상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라는 건, 그럼 평상시가 아니면 뭔데? 바로 세포는 또 이제 분열기일 수가 있어요. 즉 평상시랑 분열기랑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세포는. 그리고 특히 평상시 세포를 뒤에서 배울 테지만 간기라고 불러요. 자, 어쨌거나 지금 평상시에는 염색사 형태로 있고, 이 세포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 먼저 DNA가 복제가 되겠죠. DNA가 복제가 되면 여기 염색사 형태를 주목하시면 DNA가 이렇게 양이 2배로 늡니다. 그 다음에 분열을 하기 전에 DNA가 응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염색사 형태가 바로 염색체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염색체 형태일 때는 평상시가 아니라 이제 분열기에 접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 염색체가 이제 분열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로 이렇게 쭉 늘어서게 되고, 정확하게 이 염색체의 정확하게 이 가운데가 좌우로 갈라져서 양쪽으로 똑같은 양의 염색체가 나눠지게 되고, 이 가운데 세포막이 생기면서 세포 2개로 분열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염색체의 정확하게 반이 갈라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반이 갈라져야지 이 분열이 된 세포 내에 바로 분열 전의 세포와 동일한 유전 정보가 담긴 염색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응축이 안 되고 염색 사형태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기다랗게 염색체를 그렸는데 사실은 실타래처럼 막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염색체가. 근데 이거를 분열을 한답시고 가운데를 정확히 가른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양쪽으로 나눌 때 그 양도 틀릴 수가 있고, 또 왼쪽으로 가야 될 게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실수도 많을 수가 있고. 즉 염색사가 응축이 돼서 염색체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분열을 할 때 염색체 분배의 정확성 그리고 편의성을 위해서 응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응축이 되는 이유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평상시, 즉 간기에는 염색사 형태고 분열기에는 염색체 형태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간기는 염색사, 분열기는 염색체 이렇게 외우지 말고 왜 응축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은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이해를 하면 저절로 외우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염색사가 응축이 돼서 염색체로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거는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사를 갈 때를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서 친구랑 같이 한 방에 살았어. 한 방에 살 때는 각자의 물건을 쫙 늘어놓고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야지 물건 쓰기도 편하니까. 그런데 둘이 싸워서 이사를 가게 돼서 각자의 방을 잡아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삿짐을 서로 챙길 때 그냥 늘어놓은 상태로, 예를 한마디로 염색사 형태로 있다면 자기의 물건을 챙기기가 좀 불편하고 어렵겠죠. 내 물건이 친구한테로 갈 수도 있고 친구 물건이 나한테도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각자의 물건을 박스 안에 담아서, 즉 패키징, 응축을 시키는 거죠. 박스 안에 각자의 물건을 담는다면 이사를 할 때 각자의 물건을 서로 이렇게 분배시키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그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자, 그럼 바로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다음이 염색체의 구조라든가 각종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자, 염색체라는 게 여기 분열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X자 비스무리하게 생겼죠. 이거를 모식화해서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해요.
이런 X자 비스무리하게 꼭 이렇게 요 가운데가 뭐죠? 앞에서 배웠죠? 가운데를 우리는 동원체라고 부르죠. 꼭 동원체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그림에서도 동그라미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센터 부분을 그냥 동원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을 하는 것도 많으니까요. 염색체를. 그러면 이게 염색체가 지금 이게 지금 몇 개 있는 거죠? 염색체가 여기 X자 모양. 염색체 하나 있는 거죠. 그럼 염색체 개수는 어떻게 세냐? 바로 동원체 개수랑 염색체 개수랑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염색체에서 동원체가 지금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염색체가 하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이 X자 형태의 염색체는 여기 앞에서 여기 부분 살펴봤듯이 DNA가 복제가 된 다음에 염색체 상태죠. 즉, DNA가 복제가 되고 나서 염색체 상태는 이렇게 X자 모양인데, 그럼 복제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생긴 모양인가?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기다랗게 일자 형태로 생겨 있고, 요게 DNA가 복제가 되면은 이 옆으로 하나가 그냥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복제가 돼서 하나가 더 늘어나서 바로 이런 X자 모양의 형태가 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쪽 DNA가 복제가 되기 전 상태에 요거는 염색체가 지금 몇 개인가? 이쪽이 X자 형태가 하나면은 이쪽은 지금 염색체가 그 반으로 줄었으니까 2분의 1개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염색체는 한 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도 요 염색체 가운데 여기가 바로 동원체예요. 동원체. 이 염색체에서도 동원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염색체 하나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하나고 이것도 하나니까 헷갈리는 걸 막 안 헷갈리려면 동원체를 세면 된다. 동원체는 무조건 염색체의 한가운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염색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앞 강의에서 설명을 했듯이 염색체 사람의 경우 엄마로부터 염색체 한 세트 받고 아빠로부터 염색체를 한 세트 받기 때문에 항상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역시 염색체가 이렇게 쌍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 이쪽은 엄마한테서 받은 거, 뭐 아빠일 수도 있고요. 이쪽은 지금 아빠한테서 받은 거. 이렇게 쌍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상동 염색체의 정의는 뭐냐면은 크기랑 모양이 같아 일단. 크기도 그렇고 모양도 같고 그리고 유전 정보의 종류까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유전 정보의 종류라고 했어요. 내용이 아니라. 유전 정보의 내용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색체의 이 부분이 그리고 이 염색체라는 게 결국은 이제 DNA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DNA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DNA의 일부분이 유전자를 이룬다고 했어요. 근데 염색체라는 게 결국 DNA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염색체 일부도 DNA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가 염색체 이 부분이 사람의 눈동자 색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염색체의 상동 염색체에도 똑같이 같은 위치에 사람의 눈동자 색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왼쪽 염색체에는 눈동자가 푸른색으로 되라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면 오른쪽에는 갈색 눈동자를 만드는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똑같이 블루 또는 똑같이 브라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블루, 브라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자, 또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쪽 여기에 잠시만요. 이걸 지우고 여기에
사람 눈의 모양, 쌍꺼풀이 지게 하는 유전 정보가 있다면 바로 똑같은 위치에, 상동 염색체의 똑같은 위치에는 외꺼풀이 지게 하는 유전 정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유전 정보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이지만 유전 정보는 또 유전 정보는 같지만 유전자의 종류는 유전 정보의 종류는 동일하지만 그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유전자의 관계를 바로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그 내용이 대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제 대립 유전자의 정의를 내려보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서 같은 종류의 형질 발현을 관련하는 유전자인데 내용이 같을 수도 또는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자, 이쪽 왼쪽에 있는 유전자 염색체들이 복제가 되면은 오른쪽처럼 되죠.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염색체도 복제가 된다면 이런 X자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런 복제된 후의 염색체인 X자 모양의 염색체에서 한 파트, 왼쪽이나 오른쪽 요 하나의 염색체, 요거를 바로 염색 분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샴쌍둥이처럼 붙어있는 바로 이웃에 있는 염색 분체 사이의 관계를 자매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매 염색 분체의 정의를 내려보면 크기, 모양, 유전 정보의 종류와 그 내용까지 동일한 염색체입니다. 마치 샴쌍둥이라고 보면 돼요. 상동 염색체는 크기 모양은 같고 유전 정보의 종류까지 같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 하지만 자매 염색 분체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DNA가 그대로 복제가 된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게 그대로 복제가 돼서 오른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것이 같을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유전 정보가 바로 눈동자 색깔, 블루로 결정된 유전자 색깔을 갖고 있는 유전 정보라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블루예요. 그리고 여기가 쌍꺼풀을 지게 하는 유전 정보가 있다면 바로 옆에 있는 여기에도 쌍꺼풀을 지게 하는 유전 정보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복제된 형태에서만 염색 분체가 있는 게 아니라 왼쪽 복제되기 전에도 이 하나의 염색체 이것도 역시 하나로서 염색 분체라고 뭐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 하나도 염색 분체라고 부른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살펴볼게. 지금 이쪽 보시죠. 이쪽 DNA가 복제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응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즉 DNA가 복제가 되기 전 상태는 DNA가 응축이 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염색 사 형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 아래쪽 보시죠. DNA가 복제가 되고 나서 이 모양이 된 거면 DNA가 복제가 되기 전에는 DNA 응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가 1번, 2번이죠. DNA 복제 전이면 응축되기 전이니까 사실 이 왼쪽에 있는 이쪽은 염색체 형태가 아니라 염색 사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냥 편의상 염색 실형태로 막 실타래 그리면 불편하니까 염색체 형태로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염색체로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이런 모양은 존재하지 않고 염색사 형태로만 존재를 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염색체로 취급을 해주고 또 염색체로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염색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숲과 나무의 비유를 하자면 지금까지 나무만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염색체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염색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물의 종이라든가 고양이, 개, 사람 이런 종을 구분할 수 있고 또 남자, 여자, 성을 구분할 수가 있고 또 이 생명체가 돌연변이인지 정상인지 그것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염색체라는 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염색체, 즉 숲을 봐야 됩니다.
숲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다음 장 강의에서는 전체 숲을 보는 염색체의 색상과 핵형 요 개념에 대해서 색상, 핵형 요 개념에 대해서 바로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